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것이 조직에 부담만 되고 비용만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경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 지혜로운 경영이나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차선책을 찾는 과정에서 봐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의 방안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생애 맞춤 CDP라는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시니어 직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조직에서 시니어 직원 문제가 있죠. 뭐 굳이 제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아마 더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니어 직원의 문제의 어떤 그런 그 기본 개념을 이제 정확히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조직 내 직원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니어 직원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단연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발휘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소위 말하면 생산성에 충분한 기여를 하는 그런 노련한 직원이라면 결코 시니어 직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시니어 직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팀장이나 부서장의 어떤 그런 자리에 오래 있다가 임원이 되지 못하는, 뭐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임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퇴직을 하고 퇴출이 되니까 조직 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으로 있으면 정년퇴직까지는 그 조직 내에 이제 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그 오랜 그 경험을 가진 팀장이나 부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가 현장의 생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도 이제 좀 쓸모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는 둘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그런 직원들이 시니어 직원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니어 직원 문제는 당연히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나 어떤 그런 대처 방안도 조직에서도 나와야 되고 또 개인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조직이나 개인 차원에서 시니어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결론은 생애 맞춤 CDP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어떤 트릭으로서 전직 직원 의무화가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이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제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경영 부문을 맡고 있는 그 본부장이 이제 저한테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이제 시니어 직원이 수십 명이 있고 앞으로 계속 이제 증가가 될 텐데 그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굳이 뭐 큰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 화두였고, 좀 나름의 이제 그런 방안은 또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고민할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에 이제 측면했죠. 만약에 그분이 뭐 통합경영 이론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조금 어떤 공감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필요로 한 거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로 하는 건 그겁니다. 시니어 직원이, 그러니까 팀장이나 부서장 자리를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부서원이 되는 그 직원한테 과연 어떤 일을 시키면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그 본부장이 그 시니어 직원의 우리가 말하는 안목지, 그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충분히 제가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답을 드렸겠죠. 근데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각 부서원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 중에서 시니어 직원을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매칭이 안 됩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었고,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접근을 하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이 되게 많죠. 어쨌든 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하고, 다만 제가 이제 한 이야기는, 불행히도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서 증가되는 악순환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딱히 뭐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악순환을 단절하는 그런 글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볼 때 뭐 사장님이 생각하는 뭐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본부장으로서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개똥이가 있는데 그 개똥이를 팀장이나 부장을 시켜서 한 5년, 6년 뭐 이렇게 쭉 일을 시키고 난 뒤에 결국 그 직원도 보면 이분이 못 될 정도면 아마도 뭐 부수원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부수원이 된 그 개똥이가 과연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기대하는 그런 시니어 직원의 문제가 없는 당당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안 되지 않겠냐? 왜 안 될 것 같으냐? 그럼 바로 팀장이나 부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팀장이나 부서장의 역량이 충분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팀장이나 부서장을 시키고 적어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오래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절대로 시니어 직원으로 추락해서 개인으로도 힘들고 조직에서도 이렇게 뭐 꺼다는 보리자루 취급당하는 그런 일은 스스로가 처해지지 않도록 할 거다. 뭘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서 한다.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시니어 직원의 어떤 그런 그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힘들다면 앞으로 시니어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그런 방안을 해라. 우리 회사 내에도 보면 역량이 있는 그런 팀장이나 부수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을 시켜서 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막 일을 시키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본부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임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시 부수원이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나름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부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나발이 하나를 확보하고 차지해서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도록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묻고 이제 말았죠.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니어 직원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직원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니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암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관점의 접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들으시는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그 부수장이나 팀장의 어떤 역량이 충분한 사람이 이제 한테 일을 시켜서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부수원이 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능력이, 역량이 있든 없든 똑같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면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기 전에 저희 시니어 직원들에게 이제 이런 이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이 올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사장님한테 우리 각자는 개똥이든 소똥이든 말똥이든 뭐 강압장이든 홍길동이든 을지문덕이든 각자가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제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서 한번 제시를 해보자. 각자는 가지고 있는 암묵지나 역량이 다 다르고 경험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당신은 뭘 할 수 있다, 당신은 뭘 할 수 있다 이런 걸 줄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겠냐. 그때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이게 말씀 쉽냐? 너는 그런 게 있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많다. 쓰는 게 있다. 그래서 그 필요하면은 내가 레퍼런스도 되어주고 벤치마킹도 되어주고 필요하면은 서포트도 해주겠다. 뭐 코치나 리드는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지만 동참을 해서 도와는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리젝트가 됐죠. 왜냐 그러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우리가 그게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반응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니어로서 충분한 어떤 그런 암묵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역량이 나름의 어떤 지금 그 후배 직원들이 가지지 못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뭐 본부장이든 지금 현재 부수장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어떤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새로 이제 오시는 그 사장한테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는 뭐고 이런 역량이 있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혹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아서 내가 이걸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협의가 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사장이라면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사장이면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뭐 참신하게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앞서 이제 팀장이나 부수장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한 사람들이 거기에 발탁이 되어서 뭐 수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쭉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조직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뭐고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걸 해주면 좋은데 참 아쉽게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직책자로서는 되게 힘들지만 다시 현장의 어떤 부서원이 되어서서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 뭐 100% 성공 가능하냐 확실하냐 그거는 제가 개런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직의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시도 끝에 이제 올바른 방향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많은 시도를 한 끝에 이제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를 하고 성공한 거는 성공한 대로 선순환의 어떤 정보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실패한 건 실패하는 그대로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어떤 그런 어떤 재조정의 어떤 뭐 노하우로 또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니어 직원들이 그것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두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그 직원들에게 뭔가 스스로 찾아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직원 또한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평소에 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시니어 직원이 되어졌을 때 문제들이 없어지는 해결되는 애초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직이 직원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각 조직원마다 나름의 CDP가 있어서 그 CDP에 따라서 쟤는
앞으로 이렇게 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커 왔고 이런 역량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슈는 이 타스크는 성공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어떤 타스크는 앞으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전 과제로서 또 한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스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학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맡기는 그런 게 될 것이고 지구는 지구대로 나의 CDP가 100세 인생의 맞춤 CDP라는 개념으로 설정이 돼 있다면 비록 지금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고 타스크를 발굴해 내고 또 그런 거를 누적시켜 나가면서 뭐 학습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직과 조직원이 서로 미트가 되는 니즈가 그리고 그게 정보 효과를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면 전직 지원 의무화를 잘 활용해서 생애 맞춤 CDP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니어 직원의 문제는 다소간에 뭐 계속적인 부담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어떤 경영에서의 시니어 직원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 개선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전략, 실행 전술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제 시행착오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